이교대 한국시 읽기 302번은 박주택 시인의 어둠의 산문입니다. 박주택 시인의 박주택 시선집에서 21편을 읽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집, 최근에 나온 제6시집 또 하나의 지구가 필요할 때 수록된 시입니다. 우선 쭉 한번 읽겠습니다.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니 어둠도 뚫어지게 바라본다. 별이 빛으로 반짝이기까지 낮은 무엇의 배경이 되었을까? 어둠이, 어둠이 되었을 때 그 배경으로 잠이 들고 별도 잠을 잔다. 말도 잠을 잔다. 말이 잠들지 않았다면 붉은 말들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둠 속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는 동안 어둠이 한 발자국 걸어온다. 어둠은 낮에게 어둠에 가깝게 보일 때까지 자신을 말하지 않고도 낮의 것을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어둠이 키우는 것은 되게 마른 것들, 벌어진 팔에 쓸리는 것들, 어둠 속에서 어둠의 숨을 듣는다. 어둠에게 서서 어깨에 얹는 손을 본다.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본다. 그래 놓고 작은 글씨로 인용처럼 수많은 별이 빛날 때까지, 수많은 말이 잠들 때까지, 수많은 마음이 잠들 때까지. 음, 우선 강동호 시인의 연구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읽고 그다음에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동호 기억의 빛 박주택 시연구에서 위 시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어둠으로 변모하면서 모든 것이 잠들면서 어둠의 배후로 물러날 때 비로소 대낮의 광희에 가려져 있던 별의 자취가 드러나기에 이른다. 그러겠죠? 이때 어둠은 그저 빛에 부재하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충만한 채워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둠이 보통은 밝음과 어둠이 이분법에서는 마이너스죠.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분법 사고에서는 어둠, 밝음, 음, 으로 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의 예, 값을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어? 그러니까 이 강동호 평론가 교수의 주장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런 근대적인 이분법을 변독하는 방식으로 이 시가 쓰였다고 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둠이 그죠? 빛이 부재하는 순간, 즉 마이너스의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값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충만한 채워짐이라는 번역은 어둠이지, 어둠이라는 새로운 평가는 이건 자기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박주택 시인의 이 시를 통한 새로운 평가는 그죠? 어둠 플러스 값, 그지? 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리고 이는 어, 팔근대 평론의 사자의 권리 회복 노력과 맞물립니다. 그지? 그러니까 근대 시대 동안 주인노예
권력 관계에서 노예의 입장에 소수, 민족이나 여성이나 자연이나 동물처럼 선수 집단이어서 노예 입장에 놓여 있던 소지, 예, 음, 를 말하는 타자의 권리 회복, 회복이 근대 담론이 독적으로 힘을 잃은 상태가 되면서 음,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운동도 그렇죠. 뭐 페미니즘이나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이거는 뭐냐면 탈국민주의, 이건 뭐예요? 페미니즘, 이거는 생태학, 이거는 뭐예요? 생태론이라고 그러죠. 생태학보다. 이거는 뭐냐면 동물 권리, 이거 뭐 이런 거죠, 그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박주택 씨는 기존의 탈근대 담론의 영역을, 영역을 음, 시적 상상력으로, 그러니까 이거 산문적이죠. 산문적 차원을 넘을 초월하여 시적 상상력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둠, 이건 뭐죠? 은 지금까지 거의 고려하지 못했던 타자, 소수 집단 타자의 예, 공유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음? 상상력이 엄청나게 확대된 대상입니다. 그 무생물을 넘어서서 돌이나 뭐 돌이나 뭐 물 같은 무생물을 넘어서서 거의 추상적인 음,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분법의 관점에서 보면 플러스가 아닌 라는 존재성을 가진 어? 정체성으로 정체성을 의 현실의 배경이 될 뿐인 마이너스 값만 가지고 있던 개념이니까 개념이니까 어쩌면 이것도 찾아 일종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뭐 이건 어둠이 권리를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어? 너무 길어서 좀 단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 동물이나 여성의 경우처럼 어? 물질적 현실 세계에서 어떤 그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나 집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 그지? 권리회복 운동이라고 의 일환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되나?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근대 이분법 이분법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데 있어서
어둠 밝음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작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어? 인간, 동물 등의 예, 그지? 우월 관계를 형성하는 이분법의 바탕에 있는 음, 밝음, 어둠의 개념을 해체하려는 작업이기 그죠? 어, 소위 말해서 그 우월 관계, 소위 말해서 권력적 우월 관계라는 생각 자체를 해체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과학인 듯합니다. 이 과학의 적절성과 효율성은 이 글을 읽으면서 파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직 잘 모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의미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어둠을 그 자체로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신의 상상력. 이 말을 내가 좀 길게 한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소리 같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 어둠을 자체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길게 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그게 뭐냐면 이 배우의 전경화가 새로운 현실의 각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사상을 뒤에 있던 거, 그지? 마이너스였던 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믿음이에서 발동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근대적인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세속의 말이 잠들고 무슨 소리야? 근대 세계. 그지? 근대 세계가 세속이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속. 근대 세계의 세속의 말이 잠들고 그런 뜻이에요. 현실의 마음이 의식 아래의 수면으로 담길 때에만 현실의 마음, 똑같죠? 근대 세계의 현실이죠? 현실의 마음이 잠길 때면 우리는 비로소 어둠의 숨을 숨지게 듣는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동원 시인과 그 읽는 방향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는 분석이 하나하나 안 돼 있으니까 다시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어둠은 얘기를 좀 했어요. 어둠은 얘기를 좀 했는데 산문이라는 말이 왜 했을까? 그거 중요하죠. 산문. 산문은 산문은 뭐예요? 행위의 기록이죠. 현실적 행위의 기록이에요. 현실 행위의 기록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리프레젠테이션, 재현, 재현의 도구죠. 그러니까 이 산문의 반대말이 뭐예요? 산문적 사고. 내가 맨날 쓰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라고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어, 산문의 산문이라는 장르죠. 문학 장르. 장르의 어, 반대 말은 시라는 장르일 것입니다. 왜 산문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밑에 요 세 개, 수많은 별이 빛날 때까지, 수많은 말이 잠들 때까지, 수많은 마음이 잠들 때까지, 이 세 줄, 이 세 줄.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막 3행, 작은 글씨로, 작은 활자로, 그것도 인용 부분인 듯 들여쓴 한 문단인 마지막 3행, 이야말로 3행인 3행은 을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모습이죠. 응? 그러니까 들였으면 이 삼행이라고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무슨 소리냐면 마지막 어둠의 시를 쓰기 시작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즉 새로운
지금까지의 어법으로는 쓸 수 없었던 새로운 어둠의 시를 쓰기 위한 어둠의 산문, 즉 담론적, 산문적, 담론적 준비 작업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산문이, 이게 어둠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어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어둠은 아까 밑에서 열심히 설명한 것처럼, 근대 시대 동안 의 이분법에서, 어? 밝음 어둠, 이렇게 쓰이지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우열의 관계죠. 우열의, 어, 서열에서 권력 관계, 서열을 반복하고 해체하려는 목적에서 밝음 대신 어둠을 주인공, 소설 같은 주인공이죠. 어쩌면 주인공, 음, 주체로 하려는 시라는 것을 이 제목이니까 시의 제목, 즉 누가 쓰는 거예요? 시인이 시인이 결정하는 그러니까 즉 시라는 장르 내부에서 벌어지는 페르소나, 타자의 음, 말이 아니라 시인의 말이 뚜렷이 밝히고 산문은 그렇죠. 제목은 그렇잖아요. 제목을 가졌어. 제목을 쓴 사람은 시인이니 어? 제목은 시인이 쓴단 말이에요. 시의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시의 내용의 경우에는 요 좀 더 설명한다면 시의 내용의 경우에는 로버트 브라우닝 19세기 후반부 로버트 브라우닝의 어, 그러니까 악당의 그 관점에서 쓰는 시가 등장하면서 그 이전에 서정 씨의 소주한 감수성의 이론기기를 어, 이라는 점을 의심하게 하면서 그는 현대시, 즉 근대 낭만적 서정시의 영역을 벗어나는 시가 시작되었기에 시의 내용이 전적으로 시인의 발화라고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시의 제목은 전혀 다른 계산적으로 즉 시인 자신의 음, 뭐라 그럴까 선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응? 내용은 몰라요. 내용은 시인이 과연 그렇게 말했을까? 그지? 알 수 없지만 제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산문이라는 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했죠. 어둠은 아까 밑에서 쭉 얘기했고 산문도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밑에는 어둠의 산문 여기까지 어둠의 산문이고 그다음 여기까지가 그리고 요 세 줄은 어둠의 그 시에 근데 이 어둠의 시는 수많은 별이 빛날 때까지 수많은 말이 잠들 때까지 수많은 마음이 잠들 때까지 이 시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밑에 이, 이 삼행의 맨 밑에서 또 먼저 읽어봅시다. 삼행의 이 시는 새로운 즉 차근대적인 세계에서 쓰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둠, 이, 그, 근대, 격인 세계관에서와 달리 어둠이, 그러니까 밝음이 당연히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응? 어둠의 세계들이 어둠이 주인공이 된 상태에서 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수많은 별이 잠들 때까지, 이 수많은 말이 잠들 때까지, 수많은 마음이 잠들 때까지, 즉 수많은 별이나 말이나 마음이 잠들 때까지 나는 나는 뭐랄까 상황 묘사를 배경으로 하는 주인공은 밝음, 즉 삶의 현실이 아니라 어둠이라 할 수 있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시의 시작 그리고 어둠의 삶의 현실의 묘사의 시작을 시작의 배경만을 기록해 둔 것은 음? 어둠이 주인공이 즉 주체가 되는 음, 이제 전환 자체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 사실 뭐예요? 사실 이는 근대에서 현대로의 혁명적인 전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근대 시대의 상황이기에 현대 시대의 현실을 현실이 도래해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현대 시대 어둠이 주인공이 주체가 되는 시를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시인 시단에 대한 권유, 권고라고 명령 드립니다. 같이 쓰자는 거죠.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시를 쓰게 되느냐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거꾸로 읽자면 그러므로 이 마지막 삼행의 그 어둠 주체 시의 시가 본문 이라면 그 전제가 되는 혁명적 뭐라고 볼까 사상 전환, 세계관 전환, 세계관 전환 과정이야말로 그 앞에 그치? 어, 있을 텐데 있을 것인데 그게 시가 아니라 산문으로 찍었다고 제목에서 선언하는 건 아주 용감한 음, 행위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소위 시라면 모호하더라도 다소 용서가 가능하지만 산문이라면 비평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피할 수 없죠. 그래서 분석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이제 올라가 봅시다. 그럼 비평의 날을 들고 가봅시다.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니 어둠도 뚫어지게 바라본다. 박주태 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신세계에 여러 번 읽었으니까 이제 신세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어, 연역법입니다. 그죠? 즉, 주, 결론이 맨 앞에 나오고 그 결론을 결론의 타당성을 적절성을 증명하는 사고 실험이 이어지는 연역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도 일행이 중요합니다. 일행이 어둠을 바라보니 어둠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랬죠? 이게 바로 정확하죠. 이게 뭐예요? 어둠을 바라보니 음, 어둠을 바라보니 어둠도 뚫어지게 바라본다. 해서 어둠을 바라보니는 음, 어둠을 바라보니라는 음, 문장의 주어는 한국어는 좀 이렇죠. 한국어 이게 특징이죠.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어,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네, 이 경우에도 주어를 정해 보아야 합니다.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니라는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는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니라는 문장의 주어는 시인 페르소나 나일 것입니다. 그지? 그런데 어둠도 뚫어지게 바라본다 라는 문장의 주어는 어둠이 그렇죠? 그건 어둠도 뚫어지게 바라본 거죠. 응? 내가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문장은 그가 무슨 소리냐면 또 거기에 어, 어둠도라는 이 어미죠. 어미 어, 는 true라는 뜻이 영어로 true라는 뜻을 가진 어미는 앞부분에 나와 무슨 소리예요? 앞부분에 나와 어떻단 소리야? 행동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잖아. 행동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문제는 주체가 주어가 나인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어법이지만 어둠도 어둠을 어둠이란 음? 음, 객관 대상이나 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나? 객관적 대상은 주체가 아니라 목적어인 객체로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택의 이시의 이시의 어, 담론은 산문적인 담론의 목표는 독자가 어둠을 주체로 받아들인 수용하게 하려는 것인 듯합니다. 어? 어둠도 뚫어지게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말이 우선 안 되죠. 어둠도 뚫어지게 바라본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이게, 그런데 이게 갑주택 씨의 특징입니다. 즉, 탐정소설, 이때는 탐정소설인데, 이거 무슨 탐정소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의 범인을 찾는 함정수술. 이게 아니라 어, 생각의 예? 틀을 찾는 사상적 함정수술. 로서 독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어, 지속하게 합니다. 어? 그래서 어둠도 뚫어지게 바라본다? 어둠이 뚫어지게 바라본다가 아니라 어둠도 뚫어지게 바라본단 말이죠. 이 말을 이해하는데 이제 이 시를 읽는 전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별이 빛으로 반짝이같이 낮은 무엇의 배경이 되었을까? 어, 이거는 앞에 생략된 게 뭐예요? 어둠이 그치? 밝은 의 배경이었듯이, 그런 뜻이? 그러니까, 밤의 어둠이 낮의 배경이 되었듯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원래 있었단 말이죠. 우리 건 알죠. 이건 상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식을 전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별이 빛으로 반짝이기까지. 그러니까 별이 빛으로 반짝이 밝음이죠. 그러니까 별은 밝음이란 말이죠. 그지? 그런데 어, 별이 빛으로 반짝인다. 라는 묘사 자체가 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밝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어둠을 당연한 배경으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지? 그렇죠? 별이 빛으로 반짝인다. 어디선가 빛이 와서 밝음이 있어야 존재가 있고 별은 빛으로 반짝이는 거는 그 밝음이 중심이니까 걔만 그치? 그러니까 반짝이는 물체만이 존재라는 어, 말입니다. 요새 내가 그 우주 이론 좀 현대 우주론 최근에 현대 우주론에서 음, 팽창하는 우주죠. 계속해서 팽창하는 현대 우주론.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계속해서 팽창하는 풍선 같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현대 우주론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팽창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모르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하여튼 우주론에서. 더군다나, 음? 물질, 이 우주 전체에 다, 어디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일뿐이라는 현대 우주론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암흑물질, 다크매터가 대부분이라는. 그러니까, 다크라는 거는 모르겠는, 어, 어? 모르겠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현재 우주론의 관점에서 볼 때, 별이라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존재의 반짝임이 예? 어? 밝은 존재죠. 밝음의 존재의 반짝임이 응? 밝음 존재의 반짝임이 우주 전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질 필요가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각주택에
이런 의문, 질문, 응? 질문은 즉 어떤 질문이야? 낮은 무엇의 배경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죠. 이런 낮은 무엇의 배경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 즉, 밝음의 낮, 어둠의 밤이 밝음의 낮의 배경이라는 상식이나 상식과 관습보다 밝음의 낮이 어둠의 배경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훨씬 더 우주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관점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뭐,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물질을 배경으로 말하는 생각인데, 거꾸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보면. 어둠이 더 많은데, 많은 숫자가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대 시대에, 근대 남론의 관점에서 우월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가수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보다 비물질, 암흑물질이 압도적으로 가수라고 생각한다면, 다주택은 이런 질문은 타당합니다. 지금까지 근대적인 권력 체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이제 이런 질문이 새로운 밝은 시대의 한문이 예, 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밤이 낮의 배경, 어둠이 밝음의 배경, 이러고 왜 얘기해야 되냐고. 음, 어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둠이 되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어둠은, 이 어둠은 본래의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어둠이 있었는데, 그 본래의 어둠이, 응? 본래의 어둠이 어떻게 돼요? 근데, 어, 권력 체계에서의 어둠이 되었을 때, 그치? 응? 근데 권력 체계에서는 뭐가 중심이니까? 밝음이 중심인 거죠. 응? 밝음, 중심. 응?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둠이 하고 컴마가 있는 거예요. 이 컴마, 어둠이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이 얘기를 못하죠. 무슨 지 하나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이에요. 그게 되었을 때 그 배경으로, 그 어둠이 배경이 된 거예요. 잠이 들고 말도 잠을 잔다. 되게 재밌는 말 했어요. 이 말, 보세요. 말도 잠을 잔다. 말이 잠들지 않았다면 붉은 말들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말을요, 말이라는 단어에 이게 펀이라고 그러죠, 펀. 펀. 말장난이죠. 동음 이의요. 그죠? 펀. 그래서, 어, 이 말. 한자말로 쓰면 이거죠. 한자를 이제 이 박주택 씨는 한문 공용을 지지하는 분인 것 같죠? 다른 시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펀을 한자를 모르면 네가 모르지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하는 말이 호스, 그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워드, 호스 같은 단어죠. 네, 같은 단어를 쓰죠. 음.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개로 보여져요. 우선 말도
잠이 들고 배경으로 잠이 들고 누가 잠이 들었는지 안 나오죠. 여기서 누가 잠이 들어요? 어둠이 되었을 때 요때는 주체가 잠이 드는 거죠. 주체가. 이때 주체는 누구냐면 나겠죠. 나라는 주체. 응? 사람이죠. 근대인. 근데 이때 나라는 주체는 근대인이죠. 지금까지 그랬던 거죠. 그 배경으로 잠이 들고 컴컴해지면 어둠이 되면 우리 잠들잖아요. 말도 잠을 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달리는 말, 호수이기도 하지만 언어라는 말도 들죠. 그러니까 왜 언어라는 말이 드냐면 어, 호수가 뭐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어, 호수가 감히 사람들처럼 동물이니까 잠이 든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의 이 주제의 목표가 어둠의 한문을 새롭게 쓰는 작업이니까 어떻게 된 뜻이에요. 근대식의 예, 언어 체계의 말이 잠을 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중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뒤에 또 나왔어요. 말이 잠들지 않았다면 붉은 말들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혹시 이건 뭐예요? 혹시 이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폰을 파악해내지 못했을까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문제 봅니다. 붉은 말, 붉은 말은 다른 시에서 음, 잠들 때 우리가 분석한 다르제요. 분석한 다른 시에서 잠든 동안 하고 달려갔던 하얀 말, 어? 응? 어? 이렇게 합니다. 응? 그러니까 어, 그때는 뭐였냐면 새로운 세계관의 관을 위한 추동력, 그죠? 드라이브, 끌고 가는 힘이죠. 예, 예,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두 번째, 그지? 이 말이 그러니까 호수이기도 하지만 어, 워드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워드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근대적인 말의 체계가 어? 공식적인 어둠의 상황들, 알고의 지배가 그친 상황에서 음, 새로운 음, 세계, 담론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은 아까 말한 추동력이니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말이 되겠죠. 음, 뭐 어둠 속으로 한 발짝 걸어 들어가는 동안 어둠이 한 발짝 걸어온다. 이게 이제 뭐예요? 여기까지가 1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서러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서론에서 뭐예요, 보통? 산문의 서론,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문의 서론에서는 보통 뭐 하냐면 논문 같으면 뭐든지 하여튼 그러면 뭐예요? 어, 주제 여기까지가
가설, 나 가설의 어, 그지? 내용을 확실히 제시하는 문제 제기하는 응? 문제 제기도 난 문제 풀려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그 문제 제기겠죠? 그 가설 내용을 확실히 제시하는 산문에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음, 문제 제기 정확히 했죠?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본론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 이제 정리한 거야. 이제부터는 본론, 우리 부자이니까 어? 일행에서 말했던 게 뭐예요? 아까 있죠. 일행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행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거였죠. 요거. 어둠이 뚫어지게 바라보니라는 문장의 주가 시인인 페르소나였고 어, 어둠입니다. 어, 라고 읽었던 일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복됩니다. 그치? 딱 그렇게 반복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둠 속으로 한 발짝 걸어 들어가는 동안 누가 걸어 들어가요? 주체인 나죠. 주체인 페르소나 나. 아, 어? 그렇죠? 어둠 속으로 한 발짝 걸어 들어가는 동안 이것도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일행과 다른 거는 그런데 일행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땐 뭐야?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지 일행의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니 했던 일행의 주체적인 행위와 다른 점은 행위, 실질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바라본다. 본다는 것은 어, 어둠 쪽을, 그지?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행위는 주체가 아직 밝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치? 공간적으로. 그지? 공간적으로 분석할 때. 공간적으로 분석할 때. 응? 그러니까, 어, 어두움을, 밝음과 어둠의 이분법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인식한 주체가, 나라는 주체가, 나라는 페르소나 주체가 새로운 음, 의미를 가지게 된 어둠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음, 이런 어, 주의 깊게 바라보기는 내가 이건 여러 번 뒤에 얘기했는데 어디서 바라보기는 시몬베이유의 이 해석에 의하면 자연적인 바라보기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즉 영적인 바라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좋은 거는 음, 이 시의 의의는 이런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어, 넘어서서 실질적인 행위를 하려,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어? 그러니까 시가 아니라 한문을 쓰려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투자가 주목합니다. 어, 근대 시대가 어? 끝났다. 어? 근대 교육은 망했다. 라고 용기 있는 척 말하는 게 첨단 지식인의 어, 글쓰기라면, 그치? 지금 그러죠? 그것보다 전혀 새로운 어둠, 즉, 칼근대 시대의 갈 길을 어, 앙증모색하는 주의 있게 바라보기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전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실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칼군대 시대의 현실이 음, 풀을 잡고 음, 다리를 잡기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그 시대에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한 발짝 걸어 들어가는 하는 주체의 행위에 판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가 진짜로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이, 즉 주체인 어둠이 한 발자국 걸어온다. 와야 오는 현실이 여기 됩니다. 다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한 발짝 걸어 들어가는 동안 어둠이 한 발짝 걸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좋아. 목표. 이게 목표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음, 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그치? 이게 목표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와요. 그게 뭐야? 여기, 요거, 세 줄. 세 줄이에요. 어둠은 낮에게 어둠이 가깝게 보이지 않고 될 때까지 자신을 말하지 않고도 낮의 것을 드린다. 이게 지침이에요. 요거 다른 말 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요거예요. 어둠은 낮의 것을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검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단계는 번째 실질적인 변화. 이 단계는 낮에게 어둠에 가깝게 보일 때까지 자신을 말하지 않고, 즉, 낮을 어? 우월 관계의, 그러니까 근대적 권력 관계인 주인노의 우월 관계의, 어디 있어? 의 주인으로, 어, 그죠? 취급하지 않고, 그런 뜻이죠. 낮에게 자신을 말하지 않거든. 어? 그 자기한테 온 거죠, 주인이. 그러면 자기 말하는 거야. 나 어딘 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도 어둠은 낮의 것을 받아들인다. 무슨 소리예요? 어둠과 밝음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성을 회복해야 한다. 음. 그렇지 않고서야, 그리고 그 결론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검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검다는 것은, 그러니까 검다, 쓰다, 이 예, 관계가 어? 권력적 우월관계일 리가 없기 때문에. 곱다 어디다 하고 무슨 누구 곱다가 더 세? 피다가 더 세?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다, 그게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둠, 그 밝음, 그런 우월관계인지 모르지만 검다 이다로 말하면 우월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어포, 대어포. 그래서 then 또는 대어포. 즉 논리적인 산문의 본문의 결론,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치? 그래서 then, therefore, 그치? 관련 부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어떻게 말하냐? 그래서, 그래서 어둠이 키우는 것은, 그럼 어둠이 뭐예요? 따로 키워야겠죠? 그러니까, 어, 밝음이 키우는 것이 근대 자본주의의 핵심 산론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밝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려면 모두에 대해 어둠도 밝음만큼이나 생산적인 거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계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어? 암흑물질이라는 무책임한 용어에서처럼 최첨단 물리학에서도 그게 어떤 어둠이 어둠이 어떤 의미와 소용 가치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라치백 시인은 그런 어둠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음, 묘사하는 사고 실험의 한문을 제시합니다. 큰 결론이죠. 그래서 이 시의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게 시가 되려면 약간의 이 시라는 장르로 성립하려면 약간의 시가 필요해서 음, 마지막 삼행이 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여섯 줄은 중요하죠. 어둠이 키우는 게 뭐냐? 그러면 그지? 어둠이 키우는 게 뭐냐? 되게 마른 것들, 벌어진 살에 쓸리는 것들, 고통스럽죠? 벌어진 살이 벌어진데 거기다 쓸리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풍요롭지 못하고 마른 것들, 어, 존재하는 거는 것으로 하지만, 그지? 육체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응? 마른 거야.
뭐 있어 분명히 뭐 있어. 근데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마른 것들이에요. 육체성을 파악하기 힘든 거죠. 뭐 살이 있는 것 같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또 벌어진 살에 쓸리는 것들 이건 뭐예요? 응? 그러니까 이 근대적인 세계관에 그지? 을 벌리고 어, 그지? 생성되기 시작하지만 그건 음, 보통 어, 근대적 존재에게는 어, 보통의 경험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렇죠, 뭐. 그지? 뭔지 모르죠. 그냥, 어, 이게 멋있는 말인 게, 이게, 음, 삶이 보통의 바다라는 불교의 교리와 아름답게, 음, 해통, 음, 그렇죠? 음, 삶의 고통의 바다라는 불교, 그 다음에, 어, 원죄라는 그리스도교, 교리나, 벌어진 살에 쓸리는 것들은 그런 영적인, 즉, 영적인, 입구, 출입구, 문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십자가처럼. 음? 그런데, 요거 세해보세요. 네 줄. 어둠 속에서 어둠의 숨을 듣는다. 어둠에게 서서 어깨에 얹는 손을 본다. 어둠이 깊은 곳으로 자신을 만들어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것. 요거 두 개가 뭐야? 어둠이 실질적으로, 그지? 어둠이 밝음처럼 실질적인 존재성을, 육체성이죠. 이러할 보고 듣는 육체성을 경험한다 합니다. 누가? 이때는 누가 보면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사자가 경험하였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자들도 같이 공감할 정도의 경험은 어,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한눈으로 어, 드라이하게 묘사할 뿐입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봤다는 거야. 어둠 속에 서서 어둠의 숨을 듣는다. 어둠 속에 서서는 페르소나죠, 이거. 그치? 페르소나 나는. 음, 페르소나 나는 어둠 속에 서서 어둠의 숨을 듣는다. 어둠에게 서서 어깨에 얹는 손을 본다. 이건 누구냐면 어둠이. 그지? 하나의 어둠이. 이런 뜻이에요. 앞에 위에 거는 페르소나 나지만 밑에 거는 하나의 어둠이죠. 하나의 어둠이 어둠, 어둠에게 서서 어깨에 얹는 손을 본다. 어둠이 깊은 것으로 자신을 만들어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본다. 물론 배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음, 근대 시대 가죽처럼 어둠이 아직도 배경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밝음의 배경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근대 시대까지처럼 어둠이 아직도 배경이에요. 배경이지만 시인이 발견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의 배경이라는 거죠. 모든 것의 배경. 밝음의 배경이 아니라 어? 왜 그렇게 됐냐면 깊은 것으로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깊은 것, 어둠이 음, 얕은 것, 그 밝음의 배경에
그치는 경계성에서 깊은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바로 시인의 과업이라는 거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시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깊음에 관한 시를. 그래서 어둠의 깊음에 관한 시를 쓰는 거예요. 어둠의 깊음, 어둠이 깊은 것이 된 게 뭔가? 어둠의 깊음에 관한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둠에 관한 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까 여러분 봤듯이 수많은 별이 빛날 때까지, 수많은 말이 잠들 때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깊어진다는 거죠. 깊어지는 것, 이런 거겠죠. 말하자면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내가 썼으니까 시인은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거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좀 더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어둠의 산문 박주택.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니 어둠도 뚫어지게 바라본다. 별이 빛으로 반짝이기까지 낮은 무엇의 배경이 되었을까? 어둠이 어둠이 되었을 때 그 배경으로 잠이 들고 말도 잠을 잔다. 말이 잠들지 않았다면 붉은 말들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둠 속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는 동안 어둠이 한 발자국 걸어온다. 어둠은 낮에게 어둠에 가깝게 보일 때까지 자신을 말하지 않고도 낮의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어둠이 키우는 것은 되게 마른 것들, 벌어지는 살에 쓸리는 것들, 어둠 속에서 어둠의 숨을 듣는다. 어둠에게 서서 어깨에 얹는 손을 본다. 어둠이 깊은 것으로 자신을 만들어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본다. 수많은 별이 빛날 때까지, 수많은 말이 잠들 때까지, 수많은 마음이 잠들 때까지.